안녕하세요. 한자 천재 윤쌤입니다. 4급 투 29강입니다. 이 한자를 보시겠습니다. 이 한자는 맛미입니다. 맛미. 또 이 한자에는 맛보다 그런 뜻도 있죠. 한자의 구조를 보시겠습니다. 왼쪽에 있는 이 한자는 입구자입니다. 입구. 오른쪽에 있는 이 한자는 아닐 미자죠. 뭐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. 그런데 이 입은 기능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죠. 첫째는 말하는 거고 또 먹는 건 먹는다는 뜻도 있고 그렇죠. 먹다, 말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. 그런데 먹는다는 뜻에는 맛을 본다 그런 뜻도 있죠. 그래서 이 한자는 맛이라는 것은 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. 그래서 맛을 알 수 있는 것은 입 안에 있을 때만 알 수 있어요. 입에서 위로 식도를 통해서 위로 넘어가 버리면 맛은 알 수가 없죠. 그리고 또 이 한자에는 입으로 아직 미완성된 음식의 맛을 본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. 관련 어휘를 보시겠습니다. 미각이라는 단어가 있죠. 미각, 만미, 깨달을 각, 맛을 느끼는 감각 이런 뜻입니다. 또 산의 진미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. 산과 바다에서 나는 진귀한 산물로 잘 차린 맛이 좋은 음식 이런 뜻입니다. 이제는 이 한자를 보시겠습니다. 이 한자는 고기 육자입니다.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. 살 붓다, 몸 이런 뜻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고기 육자가 사람의 몸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고기라고 하지 않지요. 사람 몸 보고 고기라고 그러면 좀 그렇죠. 그래서 사람은 몸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살이라고 합니다. 살. 그래서 또 신체 각 부분의 명칭을 나타내기도 합니다. 이 한자에는 고기라는 뜻도 있고 살, 몸, 살 붓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한자가 고기 육자가 다른 한자와 합쳐져서 합체자를 이루는 경우에는 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. 이런 경우가 있죠.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. 이 한자가 배복자입니다. 배복. 사람의 배의 뜻이에요. 사람의 배. 그런데 여기에 이 다룰자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이게 다룰이 아니고 고기 육자예요. 고기 육자. 고기 육자인데 고기 육자가 다른 한자와 합쳐져서 왼쪽에 변으로 올 때는 이렇게 다룰자 모양으로 나타냅니다. 그런데 이 경우에는 또 특별히 육다룰변이라고도 해요. 육다룰변. 육다룰이 무슨 모양이냐? 다룰 모양으로는 보이지만 사실은 고기 육이다 이런 뜻이죠. 다룰 모양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고기 육이다 그런 뜻이에요. 그런데 이 육다룰을 쓰실 때는 여기 이 부분과 이 부분 오른쪽 왼쪽 다시 말씀드리면 두 의자 모양으로 되는 부분을 오른쪽과 왼쪽에 다 붙여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. 이런 경우에 이렇게 왼쪽에도 붙여주고 오른쪽에도 붙여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.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은 이게 고기의 가죽이라는 뜻이에요. 고기의 가죽이라는 뜻이고 안쪽에 있는 이 두 이자 모양으로 생기는 이 부분은 살이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가죽 안에 살이 가득 찼다 이런 뜻에서 여기를 다 붙여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. 그런데 이 고기 육자가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가 있죠. 이렇게 쓰이는 경우에는 이게 콩팥신자죠. 콩팥신.
이런 경우에는 또 달월도 아니지요. 달월도 아니고 또 모양이 다르죠. 이렇게 이 달월이 다른 한자와 합쳐져서 변으로 올 때는 이런 모양으로 쓰고, 또 아래에 오는 경우는 특별히 또 다리라고 하죠. 다리에 올 때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씁니다. 그래서 똑같은 고기 육자의 뜻이지만 이 한자는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많이 달라진다,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또 주의할 것이, 우리 달월자를 쓸 때 이렇습니다. 달월자를 쓸 때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다 붙여주면 안 돼요. 왜 안 되냐면 달월은 이지러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. 이지러짐,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달은 보름달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, 이런 뜻이에요. 그래서 달은 하얀달일 때도 있고 반달일 때도 있고 또 사연달일 때도 있어서 여기 왼쪽은 이렇게 붙여주지만 오른쪽은 붙여주면은 되지 않습니다. 오른쪽은 원칙적으로 띄워주는 것이 원칙인데 책에 보면은 붙여서 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써야 된다,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는 또 관련되는 단어를 보시겠습니다. 근육이라는 단어가 있죠. 근육, 힘줄 근, 살육, 몸의 연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힘줄과 살, 또 약육강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.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먹힌다, 이런 뜻입니다. 이제 또 이 한자를 보시겠습니다. 이 한자는 할위자입니다. 할위. 뭘 한다는 뜻이죠. 여기에는 또 만들다, 짓다, 다스리다, 배우다, 되다, 이런 뜻이 있습니다. 구조를 보시면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이 한자입니다. 손톱조. 손톱조는 손을 이렇게 아래로 펴서 활용하는 그런 뜻입니다. 손을 아래로 펴서 활용하는 그런 뜻. 그래서 이 손톱조자는 근본적으로 이 손수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. 손수. 그래서 이 손톱조는 손수하고 같은 뜻이라서 손을 아래로 펴서 잡다, 긋다, 이런 뜻이 있습니다. 어떤 물건을 잡는다든가 행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긁는다든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. 이 아래 이 부분은 코끼리의 몸 모양입니다. 코끼리의 몸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한자입니다. 그런데 갑골문에서는 이 손톱조 아래에 이렇게 코끼리 상을 써서 나타내 놨습니다. 이게 코끼리 상이죠. 갑골문은 한자의 조상입니다. 한자의 시조입니다. 한자의 시조. 그래서 이 한자에는 어떤 뜻이 있냐? 사람이 손으로 코끼리의 몸을 긁어주는 일은 코끼리를 이해한다는 뜻이에요. 코끼리를 이해한다는 뜻이에요. 그런데 이 앞에 또 이렇게 할위 앞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거짓위자죠. 거짓위. 위선이다, 그런 뜻입니다. 거짓위인데 사람이 손으로 코끼리를 긁어주기는 긁어주는데
코끼리를 긁어주는 뜻이 코끼리를 위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을 위하는 일이라면은 코끼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짓이다, 위선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제 또 이 위자와 관련된 어휘를 보셔야 되겠죠. 어휘. 당위라는 어휘가 있습니다. 당위. 마땅할 당, 할 위. 마땅히 그렇게 하거나 되어야 하는 것 이런 뜻이 있고 또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 또는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.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이제는 또 이 한자를 보시겠습니다. 좀 크게 썼습니다. 이 한자는 보배 보자입니다. 보배 보. 보배 또 뭐 보배로 여기다 옥새 뭐 보물 이런 뜻이 있어요. 구조를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이게 집면자입니다. 집면. 지붕에 있는 집이라는 뜻이죠. 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장군부입니다. 장군부. 장군이 아니고 장군. 이 장군부는 물건을 담는 뚜껑이 있는 그릇 모양을 본떠서 만든 한자입니다. 그래서 이 장군은 그릇이라는 뜻이 있어요. 그릇. 왼쪽에 있는 이 한자는 이게 임금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한자입니다. 이 한자. 구슬옥자죠. 구슬옥자. 구슬옥자는 보배 뭐 또 보물 이런 뜻이 있습니다. 보배, 보물 이런 뜻이 있습니다. 이 아래에 있는 이 한자는 조개패자입니다. 조개패. 이 조개패자는 조개의 전체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조개의 껍질이에요. 조개의 껍질. 그런데 이 조개의 껍질은 옛날에는 돈, 또 화폐, 뭐 화폐나 돈이나 같은 말이죠. 돈, 화폐, 재물 이런 뜻으로 나타냈죠. 재물. 또 뭐 재산 이런 뜻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한자는 집 안에 이 집면자가 있죠. 여기는 지붕이 있는 집입니다. 집 안에 보석과 재물을 그릇에 담아둔다 그런 뜻입니다. 집 안에다가 보배와 또 돈, 화폐, 재물 이런 것을 그릇에 담아서 보관해야 된다, 담아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. 또 이런 보화는 집 안에 담아두라, 집 안에 잘 보관해라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. 또 관련 어휘를 보시겠습니다. 국보라는 어휘가 있죠. 국보. 나라국, 보배, 보. 나라의 보배 그런 뜻도 있고 또 나라에서 법률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문화재 이런 뜻도 있습니다. 한자 천재 윤쌤이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